충격량 당연히 중요한 개념이지. 운동량에 의해서 운동량과 충격량과의 관계로 거의 다 풀죠. 거의 다. 아까 그 운동량 보조는 사실 단독 문제로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이제 중간 문제 해결용이고 이제 충격량과 운동량과의 관계 여기서 이제 대부분의 80% 이상의 문제는 풀리는 거지. 근데 이제 식이 굉장히 간단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방향만 잘 고려해서 써주면 되는 끝나는 거야. 어려워할 건 없습니다. 니네가 지금 뭐 2학년 물리학 1에서 나오는 킬러 문제 같은 걸 풀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인 개념만 잘 알아주면 뭐 딱히 어려울 게 없다는 거지. 충격량은 이제 충격력, 이제 물체가 힘을 받은 그 충돌할 때 받은 힘, 그거를 이제 쾅 할 때 서로 이제 밀고 주고받을 거 아니야. 힘을 같은 힘을 주고받아, 맞죠? 둘이 충돌할 때 작용 반작용 기억하죠? 무조건 A가 B를 밀면 B도 얘를 똑같은 크기 힘을 미는 거야. 이때 질량은 상관이 없어. 가벼운 놈이건 무거운 놈이건 간에 똑같은 크기의 힘을 주고받는다. 그러니까 충격력은 같은 크기의 힘을 주고받는 그 힘을 말하는 거야. 곱하기 그 충돌이 일어난 시간, 걸린 시간이죠. 충돌 시간 이렇게 해주면 된다. 뭐 시간이 방향이 있을 리가 없고 이 친구 충격력 이거 힘이잖아. 그러니까 이 힘이 방향이 있다.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다. 똑같은 패턴이죠. 아까 운동량이랑 방향이 있다. 그러면 당연히 누가 방향이 있을 수밖에 없냐면 이 충격량이 방향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근데 내가 아까 잠깐 썼던 것처럼 그죠? 운동량은 속도의 방향을 따라간다 했지. 그거랑 똑같은 패턴. 충격량은 충격력의 방향을 따라간다. 그러니까 둘이 충돌할 때 힘을 어느 쪽으로 받았겠는지만 생각하면 어려운 거 아니니까. 당연한 얘기겠지만 이제 기호를 쓰면 충격량은 I라고 쓸 거야. I라고 쓸 거고 힘은 우리 기호 뭘로 씁니까? 힘? 많이 봤죠? 힘 곱하기 걸린 시간 T 이렇게 써주면 된다. 이 충격량을 구하는 식 I equal FT이고 이 친구의 단위라고 하면 힘의 단위가 뉴턴이고 시간의 단위가 세크니까 뉴턴 세크 이렇게 해주면 돼. 미리 얘기하지만 호진짱 아까 운동량의 단위가 뭐였죠? B. 운동량의 단위랑 충격량의 단위는 똑같다. 둘이 아무거나 막 섞어 써도 되는 겁니까? 상관이 없다. 100% 똑같은 단위다. 가끔 물어봅니다. 뭐 운동량의 단위로서 뭐 충격량의 단위로서 이걸 쓸 수 있다. 저걸 쓸 수 있다. 뭐 마음대로 쓰면 되고 이제 제곱이라든가 이런 것만 없으면 된다고. 아무튼 뭐 그렇군요. 뭐 그대로 해주면 되는데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A와 B가 충돌할 때 뭐 이렇게 가지고 뭐 이렇게 A와 B가 있어. 둘이 이제 서로 마주보고 오다가 쾅 했다 이거죠. 그럼 그 순간 으악 하고 이렇게 충돌이 발생했을 텐데 이때 A가 B에게 주는 힘이 있을 것이고 그죠? B가 A에게 주는 힘이 있을 거라고. 근데 이건 작용과 반작용이야? 작용과 반작용? 그러니까 무조건 똑같아야 돼. 그러니까 A가 B에게 준 힘 이거랑 B가 A에게 주는 힘 FBA라고 할까? 이것은 무조건 같아야 된다. 그죠? 저거는 뭐 따지고 말 게 없다고. 무조건 똑같다. 다만 A는 B는 오른쪽으로 밀고 B는 A를 반대쪽으로 밀게 돼 있지. 그래서 하나는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그죠? 하나는 오른쪽으로 민 힘, 하나는 왼쪽으로 민 힘. 그러니까 같은 크기의 힘을 반대 방향으로 주게 됐다 이 말이죠. 얘들아 둘이 충돌할 때 둘이 충돌하는데 걸린 시간이 다를 수가 있나? 손뼉을 쳤는데 오른손과 왼손이 접촉해 있던 시간이 다를 수가 있냐고.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그게 다른 손이 여러 개인 거지. 말이 안 되죠. 같이 붙고 같이 떨어지는 거잖아. 둘이 충돌하는데 방법이 없어요. 뭐가? 충돌 시간이 달라질 이유가 없다. 그러면 힘의 크기 똑같죠. 서로 주고받는 힘의 크기. 그 다음에 접촉해 있는 충돌 시간 똑같지. 무슨 말일까? 충격량. 그렇죠. A와 B가 서로에게 주고받는 충격량의 무엇? 충격량의 크기는 같다. 뭐는 반대고 방향은 반대가 되는데 크기는 똑같다 이 말이지.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똑같지 시간 똑같지 그러면 결국 A가 받은 충격량과 B가 받은 충격량은 방향만 반대일 뿐 무조건 똑같겠구나. 그래서 한 녀석 값을 구해내면 다른 녀석은 자동으로 나오게 되고 방향을 무시하는 뭐 크기가 얼마야 이렇게 물으면 뭐 방향까지 빼버리면 숫자 똑같이 그냥 써주면 끝나는 거지. 좀 더 보고요. 좀 이따.
여기서 이제 주로 많이 나오는 게 이제 운동량과 충격량과의 관계죠. F는 ma라고 해서 뉴턴 이 법칙 우리 중력 파트 배울 때 했습니다, 그죠? 이번에 대진고가 정말 어렵게 나와야 되는데 물리쌤 성함이 강서강수. 니네 이번에 1컷이 몇 점? 저희 90 초반이었던. 지구가 그래서 애매해서 네. 이번에 직권의 변화 경례할 거니까 시는도 마찬가지입니다. 직권의 변화도 두 번에 걸쳐서 할 거예요. 운동량 충격량 이거 내일 한 번 더 합니다. 내일은 문제풀이야. 오늘은 기본 문제풀이하고 내일은 조금 어려운 거. 두 번은 해줘야. 그래 나중에 또 좀 추가할 거 있으면 하고. 가속도 기억납니까?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 속도 변화량이요? 뭐죠? 나중 거에서 처음 속도 빼주면 되는 거죠? 뭐 네. V0라고 하든가 그래 지금. 그럼 지금 이건 뭐예요? M V-V0 한 다음에 T를 나눈 건데 충격량이라고 하는 건 FT라고 했으니까 초 FT 그대로 가져와 버리면 M에 V-V0 곱하기 T분의 1 돼 있는 거에다가 다시 T를 곱하라는 얘기 되는 거 아닌가? 시끄럽다 볼펜 맞죠? T가 사라지지? 그래서 맨날 여기서 계속해서 써먹는 식은 결국 이거라는 거죠. 정리해 보니까 충격량은 곱하기 시간이고 여기서 T가 사라지는 걸로 보니까 MV-MV0 많이 봤던 것 같은데 MV는 운동량이잖아요. 근데 이게 속도가 지금 나중 속도 무슨 말? 나중 운동량이 되는 거죠. 빼기 처음 속도를 곱하는 값이니까 처음 운동량? 아니 뭐가 처음이고 뭐가 나중이란 얘기냐? 충돌 직후를 나중이라고 하는 거고 충돌 직전 상황을 처음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MV-MV0 아까 잠깐 썼던 거죠. 뭐가 됩니까? 누구의 변화량 운동량. 이렇게 되는 거지. 결국에 여기서는 모든 문제는 이걸로 푼다. 계산하는 문제 다 이걸로 푼다. 이거 하나 알고 있으면 게임 끝났다. 근데 이제 이렇게 단순한 식인데도 불구하고 어려워지는 이유는 상황에 따라서 맞게 쓸 줄을 모른다. 식은 아는데 저거는 이제 연습을 좀 해야 됩니다. 이게 뭐 저렇게 해서 잘해라! 네! 갑자기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 이제 좀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뭐 그런 얘기군요. 아까 했던 얘기 잠깐만 다시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2m/s라고 할까 이걸 뭐 2kg이라고 할까요? 갔다가 우와 땡 저렇게 튀어나왔다 이런 상황이 되겠죠. 아까랑 똑같은 상황인데 숫자만 조금 바꿔봤습니다. 그러면 뭐야? 아니 운동량의 변화량 쉽게 구할 수가 있죠. 얼마입니까? 4였다가 4 됐네. 근데 방향이 반대네. -4죠. 맞죠? 이때 만약에 이 공과 벽에 충돌할 때 그 충돌하는데 걸린 시간이 있을 거 아니야? 땡 할 때 아주 짧겠지만 그 충돌할 때 걸린 시간 t를 0.2초다라고 만약에 문제 조건을 준다. 뭐 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아마 이게 주면 아니면 운동량의 변화가 -4니까 그럼 뭐라고 쓸 수 있어? 아니 그럼 충격량이 운동량의 변화량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4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충격량은 뭐라고도 구할 수 있다? 힘 곱하기 시간으로도 구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니야? 그치? 근데 시간을 알려줬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물체가 벽과 충돌할 때 받은 충격력이 얼마예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그럼 어떻게 구하면 돼? 그냥 여기서 F 구하라는 얘기 아니야? 그죠? 그러면은 F는 그냥 -4를 0.2로 나눈 값이네요. 맞지? 네. 따라서 -20 힘이니까 뉴턴 붙여주면 되겠다. 맞지? -20뉴턴이다. 근데 만약에 힘의 크기를 물어봤다. 그럼 여기 절대값 살포시 씌워져가지고 그냥 20뉴턴입니다 하시면 끝나는 거고. 충격력이 얼마냐? 혹은 충격력의 방향과 크기가 얼마냐? 뭐 왼쪽으로 20뉴턴이다.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지. 그런데 이건 지금 누가 충돌했어? 누구하고 누가? 공이랑 벽이 충돌했지? 이건 지금 뭘 구했습니까? 공이 받은 충격량을 구한 거 아닌가? 그죠? 그랬더니 얼마가 나왔다? 아까 -4라고 나왔다. 그죠? 그럼 누가 받은 충격량도 벽이 받은 충격량도 똑같이 4가 나와야 되는데 방향만 반대가 되면 된다. 무슨 말이겠어? 이렇게 되겠지? 되겠나?
그러니까 벽이 받은 충격량을 묻는 건지 공이 받은 충격량을 묻는 건지를 확인을 해야 되겠지. 왜? 방향이 반대니까. 크게는 똑같지만. 여기까지 되지? 충격량, 운동량과 충격량 개념이야. 이게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야. 또 충격량 개념은 이런 개념이고, 충격량에서 또 시험 문제 맨날 단고선이 기본적인 거 먼저 처리해야 되겠죠. 요런 거죠. 어차피 충격량은 일정한데 뭐가 일정하다는 뜻이냐? 네? 충격량이 일정하다면서요? 충격량이 일정하다는 건 곧 뭐가 똑같다는 뜻이야? 운동량의 변화량이 똑같다는 얘기지. 여기서 얘가 어차피 정해져 있다는 말이야. 일정하다. 그러면 F하고 T가 무슨 관계가 돼버려? 일정하면 F하고 T는 반대의 관계가 되겠지? 무슨 말이야? 어차피 정해져 있어. 충격량을 내가 100만큼 받을 거야. 땅에 떨어지면 그만큼 받을 거야. 근데 충격력과 시간을 반비례해. 무슨 말? 충돌 시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충격력이 커져버린다는 거지. 뭐 할 때 맨날 이런 문제 나옵니까? 달걀 떨어뜨릴 때 하지. 달걀 떨어뜨려서 깨지니 안 깨지니 할 때. 그 다음에 어차피 줄 수 있는 힘의 크기가 일정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충격량은 시간에 비례하게 되겠죠. 이거 얘가 다른 얘야. 시험 문제는 무조건 나오는 겁니다. 무조건 나오는 건데 뭘 물어보는지를 구별을 해야 된다고. 이것은 이렇게 돼버리면 뭐냐? 뭐에 대한 대표적인 예가 있느냐? 대포 같은 거 예를 들 때 이렇게 많이 들죠. 긴 대포, 짧은 대포.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구별해줘야 돼. 뭔 소리인지 한번 볼까? 첫 번째 충격량은 일정한 상황에서 힘과 시간이 반비례한다는 저 얘기. 그죠? 이게 뭔 얘기냐? 집에 달걀 있습니까? 달걀 떨어뜨려 봤나? 네. 왜? 쳐서. 불화 같은데. 진짜 그냥 무슨 말이에요? 엄마한테 금쪽이냐? 엄마는 달걀을 왜 던져? 저 친구는 준섭이랬나? 저 친구는 별로 의지가 없어 보이는데. 너무 힘겹게 앉아 있는 거 아니야? 여기서 의지 없으면 큰일 나는데. 왜? 균형이 보이나? 약한 친구는. 그래도 뭔가 안 해. 예? 근데 민준이도 인강 들어야 될 것 같아요. 민준이가 얘인가? 맨날 자요. 얘 요새 안 자던데. 아, 나 있으면 안 돼. 방금 잤어. 쟤는 학생부로서 감이 자지 않지. 참 리얼한 수업이야. 감기 걸렸어요. 아주 웃음이 매력적이야. 어이가 없어. 충격량이 일정하고 이게 뭔지 모르는 애들 많은데 잘 보시고 이거는 사실상 달걀 떨어뜨리는 문제는 뭐 그냥 나온다고 봐야죠. 매년 학교 불문하고. 그래서 맨날 뭐 달걀 이렇게 아예 핵구신 달걀 자꾸 던져요 이렇게. A 달걀, B 달걀 이렇게 가지고 얘도 질량은 M이고 얘도 질량은 M인데 자유낙하 시키는 거죠. 정지 상태에서 떨어뜨린다는 얘기지. 한쪽 바닥에 뭘 깔아놓고 방석을 깔아놓고 한쪽은 단단한 시멘트 바닥에 떨어뜨리지. 당연히 A는 안 깨지고 B는 깨진다는 설정이죠. 물론 방석에 떨어뜨리는데 깨질 수도 있겠지만 왠지 방석이다. 이렇게 떨어뜨리면 근데 저 뒤에 건 뭐예요? 시멘트. 방석. 방석과 시멘트가 있는데 떨어뜨렸어. 그러면 방석에 떨어진 A는 안 깨졌다 이거죠. 휴. B 시멘트 떨어진 건 파삭 깨져버렸다 이거지. 너희들은 주목해야 될 게 뭐야? 바닥의 재질. 시간. 그 충격량. 초성. 중요한 건 이 같은 높이에서 떨어졌으니까 충돌 직전 A와 B의 속력이 어떻게 되나? 우리 앞에서 배웠잖아 중력 파트에서. 충돌 직전 A와 B의 속력은 어때야 돼? 무조건 같은 거야.
근데 질량이 어때? 똑같아. 자, 충돌 직후 얘는 안 깨졌고 얘는 깨졌어. 어쨌든 둘 다 속력이 얼마가 됩니까? 0. 무슨 말이야? 뭐가 똑같아? 얘와 얘가 뭐가 똑같아? 충돌 전과 후에 속력, 질량, 충돌 후에 그냥 멈추는 거 상황이 똑같잖아. 그럼 얘와 얘는 무조건 뭐가 똑같습니까? 충격량이 같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운동량이 변화량이 똑같잖아. 그러니까 충격량이 똑같은데 왜 넌 안 깨지고 넌 깨지냐 이걸 따지고 싶은 거지. 근데 너도 충격량은 똑같은데 다만 충돌 시간은 누가 길어? 방석. 얘가 충돌 시간은 길고 얘는 충돌 시간이 굉장히 짧죠? 화삭! 그러니까 얘는 시간이 짧았어요. 전 시간이 길었지요. 근데 같은 충격량을 만들어내야 돼. 그럼 얘는 힘이 커야 되고 얘는 힘이 작으면 되겠지. 맞나? 그러면 결국 같아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달걀이 깨지고 안 깨지고는 뭐가 결정할까? 힘, 시간, 충격량 중에 달걀이 시간이 결정한다고도 물론 뭐 까꾸리게 하면 직접적인 원인은 힘이라고 해야죠. 그러니까 힘이 크면 이제 달걀의 껍질에 이 탄성 한 개를 깨버리면 깨지는 거지. 시간이 길다고 깨지는 건 아니란 뜻이야. 그럼 냉장고 계란 넣어두면 어떻게 다 깨질 거 아니야? 네. 언젠가 다 깨져버릴 거 아니야? 그러지 않잖아. 맞아요. 절대적인 힘이 약하니까 1년 내내 놔둬도 안 깨지지. 이 힘, 그 충격력의 차이가 달걀을 깨고 안 깨고 차이가 있다. 버트 충격량 자체는 똑같다. 그죠? 이거를 그래프로 그리지. 어떻게 그립니까? 많이 봤죠? 이거 이제 단골 그냥 시험 문제라고 보시면 되죠. 이건 그냥. 힘과 시간 그래프 딱 주고 A는 어떻게 해줘? A는 충돌 시간이 길게 그래서 이렇게 넙떡하게 주죠. B는 뭐 어떻게 줘? 이렇게 뾰족하게 해주죠. 그래서 한 놈은 시간이 길고 한 놈은 시간이 짧다 이렇게 주는 거고 한 놈은 평균 힘이라고도 불러. 아니면 충돌 힘이 충격력이 크고 작고. 얘들아 그래프 아래쪽 면적이 뭘까요? 그래프 아래쪽 면적. 그래프가 나왔어. 그래프 아래쪽 면적을 물어보면 두 축을 어떻게 하면 돼? 곱해주면 되는 거지. 곱해주면 FT 충격량이지. 그러니까 얘의 충격량이나 지금 A 아래쪽 면적 이렇게 구해가지고 얘의 충격량을 구하나 둘은 무조건 어떨 것이다. 이 상황에서 같다. 같을 것이다. 다만 시간이 길어서 충격력이 작아지다 보니까 A 달걀은 안 깨졌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이게 이제 기본적인 얘기잖아. 이거 조금 변형할 겁니다. 기다리세요. 아무튼 이런 얘기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된다. 달걀과 우리 사람이 입장을 바꿔보자. 그럼 우리는 어디 떨어질 때 안 아프려면 그러니까 작은 힘을 받으려면 시간을 늘리는 게 유리할 거다라고 하는 거지. 어떤 예가 있습니까? 어떤 예. 착지할 때 뭘 구부려? 무릎을 구부리면서 착지하잖아. 이렇게 착지하잖아. 뭐를 늘리는 거야? 충돌 시간을 늘리면서 무릎에 무리가 안 가게 하는 거지. 또 뭐가 있을까? 자동차에 설치되어 있는 거. 에어백이 여기 들어가겠네? 맞죠? 또 뭐 있냐? 시간 늘려서 힘 좀 안 아프게 하는 거. 야구 선수들 끼고 있는 거 뭐야? 글러브. 모자. 헬멧도 물론 헬멧을 끼고 있다. 머리에 헬멧을 끼는 거. 헬멧을 보통 쓴다고 하잖아요. 끼우는 거지. 팬츠를 끼운다. 헬멧을 끼운다. 민재 같은 햄버거들한테 끼워야지. 안 들어가니까. 민재가 누구야? 준영이 닮은 애 있어요. 준영이 닮은 애가 또 온다고? 근데 준영이보다 더 패급이에요. 아니 걔 진짜 흑흑이에요. 아니 오면 초토화돼. 공부 좀 하는 애를 오라 하라고. 오는 건 좋은데 공부를 하는 애가 오라. 아니 걔는 입이 방정이에요. 지 입으로 공부 잘한다면서 공부 더럽게 못해. 아니야, 근데 그 시험 잘 봤어. 얘 과학 능력을 제가 수학 46점임. 과학 80점 아니냐? 수학 46점. 나한테 수학 잘 봤다 했거든. 사람이 아니에요. 46점이. 글러브 몇 끼입니까? 손을 안 아프게 잡기 위해서. 손실에서 끼냐? 충돌 시간에 기울여. 퍽! 할 때 푹신하라고 끼는 거지? 예. 방송 역할이지. 오토바이 헬멧도 그럼 여기 얘가 들어갈 수 있나요? 네. 옛날에 시험장 나올 수 있어요. 오토바이 헬멧. 안에 스펀지 있잖아. 그렇죠. 역시 저희 돌아다니는 친구. 오토바이 타고난 애는 또 이렇게 잘 어울려 근데 딸배. 수제 같은 거 돌아다니는. 딸배야?
부업으로. 누가 봐도 자동차 범퍼? 몸상을 범퍼 뭔지 알죠? 네. 사고 났을 때 찌그러지면서 시간을 벌어주는 거예요. 뭐 이런 예들인데 계속 찾을 수 있겠지. 여러분들 뭐 소방관 밑에 설치하는 뭐라 하니? 뭐 에어매트 맞죠? 그런 거 그런 것들 이제 쭉 가지면 되는 거죠. 뭐를 헷갈리면 안 됩니까? 뭐를 헷갈리면 안 됩니까? 어차피 힘은 일정한 상황에서 충격량이 시간에 비례하는 얘하고 헷갈리면 안 되죠. 그지? 근데 그거 하기 전에 잠깐만 요거 조금만 우리 변형해 가지고 놀아볼까요? 이거 질량 똑같다고 했어. 높이 똑같다 그랬고 처음에 정상에서 떨어뜨려가지고 이래저래 이렇게 갔어. 그지? 하나 바꿔봅시다. 내가 만약에 이거 질량을 M 뭐 일단 이것도 M이라고 할까요? 그랬는데 높이를 이거를 2배를 했다고 생각해볼까? A는 높이를 2배 높이에서 자유낙하를 시키고 B는 여기서 떨어뜨렸어. 뭐 동시에 떨어뜨렸건 말건 상관없어. 아무튼 떨어뜨리고 떨어뜨렸다 이거지. 그러면 얘가 바닥과 충돌한 다음에 A와 B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가 같나 다르나? 질량은 M과 M인데 높이만 2배, 높이만 2배야, 높이만 2배. 충격량, 운동량의 변화량이 같냐고? 아니 그러니까 A의 충돌 전과 후에, B의 충돌 전과 후에 속도 변화량이 똑같냐고? 어차피 충돌 후에 멈추는 건 마찬가지니까, 그죠? 충돌 직전 속력만 비교하면 되는 거 아니야? 네. 그러면 지금 A와 B의 충돌 직전 속력이 서로 같아 달라. 당연히 달라요. 다른 거잖아. A와 B의 충돌 직전 속력이 몇 대 몇이야 그럼? 4대1. 너 괜히 제곱해보는 거지. 네. 비비탄총을 가져와야 되는데. 허벅지에다 한 방씩 빵빵 쏴야 돼. 허벅지에 한 방, 혓바닥에 한 방. 준영이 있었겠어요. 준영이 그런 애들 쏴봤자 소용없어. 더 시끄러워져. 선생님 더 해주세요. 쉽게. 몇 대 몇? 2대1. 에이 미스터 박. 몇 대 몇인지 모르면 못 나가지. 이런. 아우 씨. 4대1 완전 4대1. 1대4야. 아니 4대1인데. 녹화 절묘하게 안 되고 있다. 아, 그니까 조금만 더 가운데로. 진짜? 안 되고 될 줄 알았는데. 쌤인데. 그러면 되는 것을 하시죠. 우리 어떤 높이 H에서 자유낙하해가지고 밑에 떨어지기 직전 속력 어떻게 구하더라? 루트 2GH. 오! 웃음이 매력적인 사나이. 운매남. 기억나나? 네. 이건 많이 했지 않았어? 루트 GH로? 기억해라 그랬지. 아 루트 2대2구나. 그렇죠. 높이가 2배면 루트 2대 1이겠지. 그럼 결국에 충돌 직전의 속력의 비가 루트 2대 1이라는 얘기잖아. 그럼 운동량의 변화도 루트 2대 1이겠지. 충격량도 루트 2대 1이겠지. 맞죠? 하나 조금 더 가봅시다. 이거 똑같이 이 높이에서 떨어뜨려. 질량 M이야. 아 그렇군요. 얘는 똑같이 여기서 떨어뜨릴 거야. 근데 이번에 질량을 2M으로 바꿀게. 그럼 A와 B의 바닥과 충돌 직전과 직후 충격량만 몇 대면 루트 2대1. 방금 하지 않았냐? 아니요. 시된 거 시비 거는 거. 아니 똑같은 조건인데 B의 질량만 2배로 했다고. 루트 2대2. 질량이 2배면 어때? 충돌하기 직전의 속력은 속력은 그대로예요. 그러다 보는데 아니 얘가 원샷보다 소용없어. 뭘 봐? 이렇게 되면 루트 2대 2일 거야, 그죠? 네. 속력은 똑같아. 근데 질량이 2배니까 어떻게 돼? 운동량의 변화량이 2배가 돼. 뭔 소린지 알아? 네. 충돌 직전 속력을 V였다고 해봐. 질량이 M일 때는 MV였다가 빵 되는 거 아니야. 질량이 2배면 어떻게 돼요? EMV였다가 빵 돼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운동량의 변화가 2배가 돼버리잖아. 그래서 질량이 만약에 달라지면 좀 봐야 돼. 유심히 봐야 된다.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 이런 문제는 이제 전형적인 패턴으로 주면서 그냥 가볍게 주는 문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약간 변형해가지고 까다롭게 물어볼 수도 있다. F가 일정한데 충격량과 시간이 비례한다는 이 상황은 무슨 상황이냐? 긴 대포, 짧은 대포 본 적 있을 겁니다. 누가 더 멀리 나가죠? 대포. 왜 긴 대포가 멀리 나가냐 이거야. 대물. 힘 받는 시간이 길어요. 그렇죠. 화약이 터지는 그 힘은 똑같은데 화약이 폭발하는 힘 자체는 똑같은데. 그죠? 작용하는 시간이 길어요. 그렇죠. 여기서 빵 하는 그 힘 자체는 정해져 있는데라는 얘기죠. 정해져 있는데 작용하는 시간 자체가 길고 얘는 시간이 짧죠. 그래서 얼마 못 날아가고 얘는 많이 날아간다.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것은 뭐야? 충돌 시간이 길어지면서 충격력 자체가 커지는 거죠. 아니 충격량 자체가 커지는 거죠. 어떤 예가 있을까요? 긴 대포, 짧은 대포. 정력. 정력? 그럼 뒤졌다. 아니 근데 진짜 뭐 긴 청, 짧은 청 이런 거 똑같은 얘기죠. 긴 대포, 짧은 대포 이런 거 있을 것이고. 뭐 골프나 야구나 모든 스포츠에서 최대한 끝까지 어떻게 쳐라고 말하죠? 뭐 끝까지 밀어쳐. 밀어치기 그죠? 밀어쳐라. 끝까지 밀어쳐라. 끊어치지 마라. 밀어치기. 그죠? 그렇지. 쭉 끝까지 밀어친다는 게 무슨 말이야? 그죠? 접촉 시간을 최대한 늘린다는 거죠. 최대한 쭉 길게 가져가라. 그러니까 야구든 골프든 뭐 배드민턴 다 소용없지. 무조건 끝까지 휘두를 게 되어 있어요. 휘둘다가 축구도 마찬가지 아니야? 발로 이렇게 해서 때릴 때 이렇게 최대한 쭉 뻗는 거 아니야 발을? 이렇게 치는 새끼 없잖아 이렇게. 뭐 짧게 스핀 돌 때 말고는 그죠? 우리가 최대한 멀리 날아가게 하고 싶을 때는 발을 빵 이렇게 지르잖아. 네. 골프도 그렇고 다 똑같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얘는 사실은 이제 그 길이에 혹은 시간을 최대한 길게 해주는 얘기니까 뭐 이런 얘기 뭐 그냥 똑같은 얘기밖에 없죠. 종류만 바꿀 뿐이고 원리는 똑같으니까. 근데 이거는 만약 그래프로 그린다. 그래프로 그린다. 이제 힘과 시간 그래프로 그리면 이 경우에는 지금 긴 거 뭐 A라고 하고 짧은 거 B라고 하면 이렇게 잡아봅시다. 그러면 어차피 충격력 자체는 똑같은데 시간 차이 때문에 충격량이 달라지는 거니까 면적이 달라져야 될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A는 긴 거잖아. 충돌 시간이. 근데 힘 자체가 똑같으니까 이런 식으로 잡아줘야 되겠죠. 이거 A. 그죠? B는 어떻게 됩니까? B는 충격력 자체는 똑같은데 시간이 짧아. 그죠? 작용하는 시간이 짧다. 그래서 이거의 높이 자체는 똑같이 올라가 줘야 되는데 시간이 영 짧아. 당연한 얘기겠지만 이 면적보다는 당연히 이 면적이 더 커야 되겠네요. 네. A 면적이 더 크다. 무슨 말이냐면 A가 더 가한 충격량 자체가 더 크다. 구별해주면 될 거예요. 연습 박스를 좀 풀어보겠습니다. 연습 박스. 네. 일단 개념 확인을 먼저 하고. 그 전까지 열심히. 자, 연습 박스 정답 어떤? 오, 극적인 뚱이죠. 연습 박스 정답 맞춰보겠습니다. 연습 박스 1번. 8kg/s 동쪽 이렇게 하면 되죠? 8kg/s 동쪽. 연습 박스 2번에 60Nm. 60Nm. 연습 박스 3번. 2m/s. 2m/s.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연습 박스 4번 보시면 운동량 시간 그래프 나와 있는데 운동량 시간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힘입니다. 좀 더 문제 풀 때 한번 볼 텐데 기울기가 힘이니까 3분의 9에서 6 응? 3분의 9에서 3분의 9에서 3이죠. 그러니까 이제 3번 3분의 9가 6이죠. 연습 박스 5번 X,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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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X X,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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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X 질문하세요. 이거 이상하다. 내가 푼 거랑 다르다. 싸요. 없습니까? X,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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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X. 자, 넘겨주시고 연습 박스 6번. 5에 5에 5. 5에 5에 5. 역시 질문. 5에 5에 5. 호준아, 네 옆자리에 누가 똥 싸고 있디? 아니요. 이게 어디 갔어? 연습 박스 7번. MC. 알치로 가. 5, 아, 5, 5, 누구 X, 미안한데. X. 5, 5, 5, X, X. 질문. 5, 5, 5, X, X. 괜찮습니까? 예. 아까 이제 문제풀이 들어갑니다. 예. 많이 준다. 들어가긴 하고.